본격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 V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내 남자 배구를 주제로 유튜브에서 많은 팬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결코 뻔하지 않은 내용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10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V리그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자부 드래프트는 시간적 여유도 많이 있지만 어떤 선수들이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할지, 또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하시는 그 팀에서는 어떤 선수를 지명하게 될지, 또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치러진 대학 배구 대회는 올해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전국체전, 대학 배구 유리그, 1차 대회였던 인제대회, 2차 대회였던 해남대회 전부 다 다니면서 제가 직접 대학 배구 경기를 많이 보았는데요. 올해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1차 대회였던 고성대회만 지금 중계로 봤었어요. 근데 중계 화면도 사실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것들과 자료를 총동원해서 드래프트에 뽑힐 만한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4학년인 선수들로 한번 중심으로 알아보되, 이미 공식적인 기사를 통해서 4학년이 아니더라도 얼리로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된 그런 선수 또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요, 첫 번째 선수 알아보기 전에 한번 코보에서 내놓은 자료에 있는 한번 그 명단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가 나왔고요. 총 39명의 선수가 드래프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지금 7명이 지금 대학교에서 얼리 선수로 보이고요. 속초고 이하늘, 함동준, 성지고 이준승 선수까지 고등학교 졸업생 출신의 얼리 선수도 3명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드래프트에 나왔으나 미지명되었던 선수 4명이 다시 드래프트 재신청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번 시간에는 레프트 선수 위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첫 번째 선수는 경기대학교 임재영 선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2019년, 2020년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공격력만큼은 이미 대학 무대를 충분히 주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원래 이 선수가 작년까지는 본래 라이트 포지션 선수였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레프트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공격에만 온전히 치중하던 모습이었다면 올해에는 이제 리시브에도 가담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프로 지명을 앞두고 대부분의 팀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라이트 포지션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레프트 포지션으로 전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임지영 선수가 올해 리시브를 많이 소화하진 않았어요. 1차 대회에서 한 60여 번의 리시브 시도, 그렇지만 성공률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은 충분히 대학 무대에서 검증을 받았고 최상위에 드는 그런 선수지만, 이런 것들이 레프트로서 프로팀에 어필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장도 지금 아무래도 맨발로 재는 신장으로 보여지는데요. 190.5cm는 프로팀에서 그렇게 매력을 가질 만한,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장이 아니에요. 물론 블로킹이라든가 서브에 있어서도 그런 신장을 극복하고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 선수가 드래프트 앞순번에서 뽑혀 나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선수가 사실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2015, 2016 드래프트였던가요? 그때 성균관대 김병욱 선수, 그 당시 우리카드 감독이던 김상우 감독이 2라운드인가 아마 지명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홍익대의 김준영 선수, 지금 화성시청에 있다가 상무 갔죠. 상무에서 최근 코보컵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제 현대캐피탈에 지명됐었죠. 그때 원포인트 서버로 종종 나오다가 실업팀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상무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부대학교 에이스였던 지원우 선수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인하대 김성민 선수, 또 그 1년 후 드래프트에 나왔던 경남과기대 출신의 김인혁 선수 등, 사실은 공격에 많이 치중을 하고 리시브를 많이 받지 않는 레프트들이 나오기는 많이 나왔지만 대표 또 공통적으로 단신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뽑히긴 뽑혀도 팀에서 이렇게 많이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의 김우진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올해 이제 2학년인데 바로 얼리로 나왔어요. 얼리로 나왔을 때 2학년 마치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가 않거든요. 최근에 2학년 마치고 나온 케이스가 KB손해보험의 황태기 선수, 김종호 선수.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KB손해보험 소속이네요. 또 김정호 선수는 경희대 출신이기도 하죠. 자, 김우진 선수 또한 이제 2학년을 마치고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수 1학년 때부터 사실상 경희대학교 공격을 이끌었던 그런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1차 대회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뭐 이 선수가 뭐 부상이 있다거나 뭐 그래서 불참한 건 아니고 경희대학교가 코로나19 때문에 1차 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안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2차 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잘 했었는데 또 실제로 경기도 치렀거든요. 그런데 무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대회 자체가 그냥 취소되고 버렸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2020년도에 공식적인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대학 배구 유리그가 지금 뒤늦게 열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될 텐데 드래프트에 지명된 선수는 또 그 유리그에 참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우진 선수가 올해 2020년 기록이 없는 상태로 프로팀에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담이 조금 길었네요. 이 선수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일단 마찬가지로 단신입니다. 지금 맨발 키가 190이 안 돼요. 189.3cm인 약간 단신의 그런 선수이지만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강력한 서브도 갖췄고요. 일발 그런 폭발력이 굉장히 좋고 이 선수가 현일고 시절인가 한 경기에 60점인가 득점한 적이 있대요. 이미 그때부터 득점력이라든가 자기가 에이스로서 팀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캐리하는 모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선수도 레프트로서 리시브를 많이 받진 않았어요. 올해에도 사실 리시브 시도가 거의 없는 상태라 이런 부분이 과연 프로팀에서 어떤 식으로 선수들을 바라보게 될지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부대학교 여민수 선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기록해둔 거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수상 기록이 화려합니다. 이미 2018 시즌부터 여민수 선수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18 시즌 후반부부터 신장호 선수, 지금 삼성화재에 있죠. 신장호 선수 부상을 이제 백업하는 역할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 선수가 그 당시에 김광일 선수 세터하고 중앙 파이프 공격 호흡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그런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 시즌부터 이 선수가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하기 시작하더니 뭐 공격 종합 1위, 뭐 서브 2위, 뭐 대학 배구 유리그 MVP까지 거머쥐는 그런 파란을 일으켰고요. 2020 시즌 들어서도 고성대회에서도요 공격 종합 1위, 뭐 서브 1위 굉장히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신장이 185cm밖에 안 돼요. 점프력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선수를 경기장에서도 뭐 여러 번 봤는데 점프력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 배구에 있는 레프트 선수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편이 아닌가 싶어요. 몸도 굉장히 날렵한 편이고 또 그 체격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그 파워가 그 서브 파워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 서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학 무대에 적수가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에 있던 그 선배 김동영 선수가 서브 1위 그리고 여민수 선수가 서브 2위였는데 두 선수가 사실상 다른 팀들을 서브로 완전히 폭격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민수 선수가 강점을 가질 수 있어서 이 선수를 뭐 주전 레프트로 이렇게 키워서 쓰겠다는 팀이 많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서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포인트 서버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선수도 리시브 시도가 거의 없어요. 중부대학교는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최찬우 선수 그리고 리베로 송민근 선수 둘이서 거의 모든 리시브를 다 받았습니다. 여민수 선수는 공격에 치중하고 있었고
어쩌다가 받게 되는 그런 리시브도 확률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상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강점은 서브, 공격, 중앙에서 백어택 이런 거 굉장히 좋지만 단점으로는 신장이 작다. 그리고 리시브 시도가 굉장히 적었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민수 선수도 뭐 프로팀에 가면은 서브는 저는 바로 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같은 학교에 있는 중부대학교 최찬을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올해는 레프트로 나왔고 사실 작년에도 레프트로 나왔었어요. 근데 2018 시즌에 중부대학교가 대학배구 유리그 챔피언을 거머쥘 때 그때는 리베로였습니다. 당시에 그 이지훈 선수라고 있죠. 대한항공 전부스에 있는 이지훈 선수하고 함께 리베로 역할을 하면서 팀을 이끌었었는데요. 2019 시즌에 그 신장호 선수 그리고 여민수 선수가 레프트에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이 최찬호 선수가 신장호 선수 대신 레프트 유니폼을 입고 리시브를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부대학교가 연승을 구하기 시작해서 정규리그를 2위로 마치고 시드를 받고 6강 토너먼트에서 4강을 직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결국 흔들리던 중부대학교 리시브를 안정시켜서 우승에 공헌한 그런 아주 굳은 일을 많이 수행했던 그런 최찬호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 수비력도 받았고 리시브 능력도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여민수 선수가 사실 전담을 많이 했고 이 선수는 수비에 치중하는 그런 활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 선수가 대학 무대를 벗어나서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은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최찬원 선수를 레프트가 아닌 리베로로서 한번 사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삼성화재에 있는 이지석 선수가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지석 선수가 한양대 시절에는 사실 리베로는 아니었습니다. 주전 리베로로도 나온 적이 있기는 있는데 한양대에서 그 당시 주전 리베로는 지금 현대캐피탈에 있는 구자혁 선수였고 이지석 선수는 리시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백업 레프트 역할을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최찬호 선수가 아마 그러한 역할과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를 프로에서 지명한다면 리베로와 레프트 둘 다로 한번 이렇게 컨버전 해가면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프트를 여기서 끝내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예, 얼리 드래프트 명단에 사실 안 나올 줄 알았던 거물급 선수가 갑자기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바로 성균관대학교 임성진 선수입니다. 임성진 선수는 이미 제천산업부 시절 임동혁 선수하고 전국 무대를 제패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선수거든요. 당시 임동혁 선수는 바로 드래프트에 참가해서 대한항공 전부스에 입단하게 되고 임성진 선수는 성균관대에 입학하게 되었죠. 당시에 뭐 드래프트에 나오지 않고 대학을 선택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한용 그 후배죠. 후배이긴 한데 정한용 선수라든지 박승수 선수라든지 뭐 최익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청소년 배구 선수권 대회에 같이 나갔던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이 선수가 2018 시즌에 대학 배구 유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중부대하고의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파워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리시브를 많이 받았던 선수였지 서브는 일단 좋았는데 공격보다는 리시브 그리고 서브에 치중했던 그런 선수고 당시만 해도 주포는 라이트 김준홍 선수 그리고 지금 삼성화재에 있는 김정윤 선수 센터죠. 또 같은 센터인 한전인가요? 박지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주로 많은 공격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성진 선수는 당시에 이제도 뭐 잘생긴 외모로 인기는 물론 유명했었지만 그런 공격적인 면에서 팀을 이끄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선수가 사실상 성균관대 에이스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완전히 성장을 했어요. 자, 올해만 해도 벌써 1차 대회 결승전까지 거치면서 뭐 200회 넘는 공격을 시도를 했고 그 중에서 52%에 육박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시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소개해드리는 레프트 선수 중에 가장 리시브를 많이 받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공률은 약 한 42% 정도 마크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 뭐 42%라는 수치가 프로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수치일 거예요. 보통 50%는 넘어야 리시브가 됐든 공격이 됐든 이 정도는 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42%면은 좀 이거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 무대에서 이 선수들이 조금 기록적인 측면에서 42%면은 잘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진 선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격과 수비를 아주 밸런스를 잘 갖춘 그런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선수가 지금 성균관대 1차 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사실상 에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대회 MVP는 다른 레프트 선수였던 강우석 선수가 받았고, 또 세터는 또 나중에 설명해드릴 정승현 선수가 받았거든요. 근데 임성진 선수도 팀을 이끄는 그런 구심점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지금 나오자마자 전체 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팀이 전체 1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성진 선수가 지금 포지션이 레프트잖아요. 그리고 약간 공격보다는 좀 더 수비적인 측면에서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 굿을 확률을 가장 많이 가진, 높은 확률을 가진 팀이 한국전력이고, 그 다음이 KB손해보험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팀이 지금 레프트수가 많아요. 먼저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하고 코보컵을 치르면서 김정호, 김동민 이 두 선수로서 세대 교체를 해가는 지금 과정이고요. 이 선수들 말고도 지금 군복무 후에 합류할 황두현 선수라든가 지난 시즌 1라운드 2순위에 뽑았던 홍상혁 선수, 그리고 백업으로도 종종 나왔던 정동근 선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는 좀 라이트 쪽으로 치중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베테랑인 김학민 선수까지 레프트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임성진 선수를 뽑을 수는 있겠으나, 뽑는다면은 레프트 쪽 포지션의 교통 정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베로라든가 센터 쪽에서 KB손해보험이 좀 약점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 1순위 그런 픽을 갖게 되더라도 임성진 선수를 뽑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전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전에서는 애초에는 이제 장병철 감독이 세터하고 센터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임성진 선수가 얼리로 나온다고 확정되기 이전 이야기고, 지금 이제 한전 레프트가 카일 러셀, 이시몬 선수, 김인혁, 이승준, 공재학 선수 이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팀은 러셀 선수가 리시브가 좋은 편이 아니라 러셀 선수에게 집중될 그런 서브, 목적타 서브를 좀 커버하면서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레프트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지금 이시몬 선수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또 임성진 선수가 온다면은 도움이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른 좋은 레프트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임성진 선수를 중복 투자해야 되는 거는 좀 고민이 될 만해요. 그래서 임성진 선수가 좀 스타성도 좋아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를 잘 갖춘 선수라 신장도 195cm이기도 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선수인데, 한전과 KB 확률을 많이 가진 이 두 팀으로서는 그래도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지금 화면에는 지금 준비를 제가 못했는데요. 속초고 출신의 이하늘 선수가 지금 얼리 드래프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뭔가 다른 팀하고 어떤 특정 팀하고 사전에 약간 조금 컨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고교 졸업생 얼리 선수들이 그냥 막 나오진 않거든요. 어떤 팀에서 내가 너 나오면 뽑을게, 너 얼리 나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가 오가면 그 선수가 나오고 그 선수가 이제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드래프트는 이제 순번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팀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아름아름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고교 선수들이 원래 그런 어느 정도 언질이 있었던 팀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가게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하늘 선수도 지난 연맹전 고교 연맹전 MVP였고 19세 대표팀에도 뽑혔던 적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과연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나이 어린 선수들이 좀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하늘 선수가
1라운드 밖에서 지명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선수가 아마 1라운드 안에서 반드시 저는 뽑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는 레프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세터와 리베로 선수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